이 114페이지에서 풀어주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전에 질문부터 받읍시다. 자, 114페이지에 3번 문제 설명할 거예요. 책 피세요. 책 보시고, 앞에 화면 보시고. 자,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이 이 절대값을 없애는 게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그쵸? 범위를 나누는 방법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x-1이 또는 3-x가 절대값에선 궁금했던 게 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요 내용이 0보다 크냐 작냐야. 그치? 화면 켜라. 자, x-1은 1을 기점으로 0보다 큰지 작은지가 결정이 돼요. 3-x는 x가 3일 때를 기점으로 0보다 큰지 작은지가 결정이 돼요. 나눠져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경우가 1일 때랑 3일 때가 0을 만드는 기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1보다 작다랑 이렇게 1 이상 3 미만이랑 이렇게 3 이상의 세 가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첫 번째로 x가 1 미만인 거, 두 번째로 x가 1 이상 3 미만인 거, 세 번째로 x가 3 이상인 거. 맞지? 얘들아, 범위를 이렇게 나누는 게 기본적으로 연습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등식 배우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언제 등호가 포함이 되느냐. x 문자가 1 이상 3 미만, 또 x 이 문자가 3 이상. 보통의 경우 이 문자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문자가 뭐보다 커요. 라고 할 때 등호를 붙입니다. 부등호에다가 등호까지 붙인 모양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1, 3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 x가 1 이하 그리고 x가 1초가 3 이하 x가 3초과 이렇게 가져가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보통의 경우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1 이하잖아. 다음에 1초가 3 2하잖아. 마지막으로 3초가잖아. 이렇게 그치? 어찌되었던 빈 칸이 없어야 돼. 1, 2하, 1초가니까 여기서 1이 요 범위에서 요쪽 범위에서 1을 가지고 갔죠. 하지만 이쪽 범위에서는 1을 가지고 가지 않았죠. 그쵸? 또 요거 1초가 3 이하에서 1초가 그리고 3 이하니까 3 이하에서 3을 포함했죠. 1초가 3 이하에서는 3이 포함이 안 됐고 자 다음에 3 이하인 범위였고요. 그 다음에 3 초과인 범위예요. 그쵸? 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다? 1이나 경계 부분에 있는 1이나 3을 어딘가에서는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x가 1보다 작을 때면 여긴 어떻게 되는 거야? x 빼기 1은 x가 1보다 작으니까 자, 우리가 그죠? 부등식을 완벽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이 조금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x가 1보다 작으니까 여기 그 절대값 안에 있는 x 마이, 1이 0보다 작다라는 게 되는 거네요. 맞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어. x 빼기 1은 0보다 작아요. 얘는 음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값 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네. 다음에 x가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초과가 될 거고 여기에 3이 더해지면 3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초과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대로 3 마이너스가 x가 나와.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3-x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소거하면 1은 3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는 거네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 1 미만인 범위에서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네요. 자, 다음에 x가 1 이상 3 미만이야. 여기서 1씩을 빼. x-1을 빼면 0 이상 2 미만 되는 거 됐고 양수인 거 되죠. 그러니까 x-1이 그대로 나올 거고 다음에 이제는 x-3을 가져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초과 마이너스 1 이하 여기에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을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2 0초가 2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네. 맞죠? 0초가 2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양수가 돼서 3-의 양수가 돼서 그대로 3-x가 될 거야. 그럼 x-1은 3-x가 될 거고 이항 시키면 2x는 4, x는 2. 범위에 적합한가요? 범위 적합성 판단할 때 적합한가요? 적합한가요? 네. 적합하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x가 3 이상이다 하면 x 빼기 1은 2 이상이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는 게 맞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이하 3-x는 0 이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얘는 x-1은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되니까 x 속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다 말도 안 돼. 그치? 그러니까 답은 따라서 x는 2입니다. 나와야 돼. 그죠? 여러분 이거 다 이렇게 풀었어요? 네. 다 이렇게 풀었어요? 너네 이거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아무도 질문을 안 한다는 게 우리 반이 이걸 다 완벽하게 풀었다 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숙제를 안 하고 대충 풀었다 라는 소리라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자, 나머지 문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7번 문제 봅시다. 자, 요렇게 표시를 하면 작은 수래잖아. 둘 중에 작은 수를 골라달라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선 당연히 2분의 6인 거고 그럼 이때는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의 결과가 5, 9-3x의 결과가 5일 수도 있는데 그냥 9-3x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치? 이거의 결과가 5가 나오는 거는 5가 9-3x보다 작을 때인 거야. 얘가 결과로 나올 때는 9-3x가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답으로 표현을 하겠네요. 네. 수연이 이해 잘 됐나요?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방정식인데 여러분 2-1 부등식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 얘가 무슨 말이에요? 5 빼기 9가 마이너스 3x보다 작다라는 거,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x보다 작다라는 거, x가 3분의 4 미만이라는 거, 맞니? 네.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결과가 뭐야? 당연히 3이죠. 작은 수 고르는 거니까. 2분의 네. 6이니까 3이죠. 그럼 말이 네. 되냐? 3은 요 경우에서는 답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3은 5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쵸?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이번에는 요 경우에요. 즉, 9-3x가 5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경우, x가 3분의 4보다 큰 경우, 당연히 얘에 대한 반대의 경우, 네. n은 3은 9-3x다가 나오는 거니까 3x는 6이다, x는 2입니다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3분의 4, x가 3분의 4보다 큰 경우에 x는 2입니다가 나왔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네요. x는 2이다. 얘가 답이 되는 거네요. 자, 다음 문제도 봅시다.
x-1이 작은지 3이 작은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얘의 결과가 x-1이 나올지 3이 나올지 몰라. 결과가 x-1이 나오는 경우는 x-1이 3보다 작을 때야. 여기는 3이 x-1보다 작을 때야. x-1이 3보다 작다라는 건 x가 4보다 작다라는 소리고 이거는 x가 4보다 크다라는 소리인 거야. 방정식의 답을 구하고 요 범위 적합성의 범위 적합성 판단을 했을 때 적합한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요 경우일 때는 x-1은 2x다라는 게 되는 거고 x는 마이너스 1입니다가 되는 거지. 4보다 작을 때. 답 되는 거네요. 그쵸? 4 미만인데 x는 마이너스 1이다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이거에 요거가 3이 나온다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은 2x가 되는 거고 x는 2분의 3이다가 나오는 건데 얘는 첫 번째 거는 범위적 합성 됐지만 두 번째 거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입니다가 답이 되는 거네요. 오케이? 네. 어렵네요. 그죠? 자, 9번 문제 보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여러분 이거 지금 특수해에 대한 얘기죠. 방정식 풀이 어쩌고 x는 저쪽으로 놓고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는 어떨 때라고? 특수해요. 특수해가 어떨 때라고? 저거 모 x에서 모가 0이 또 x가 그렇지. 4.5. 무조건 얘가 0인 건 네. 생각해야 된다고 일단. 그쵸? 네. 좋아요. 여러분 이것도 다 경우 나눠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요. 자, 17번 문제 풀어봅시다. 어떤 박물관의 입장료는 어른이 7,500원, 어린이가 3,500원. 오늘 이 박물관의 입장객 수는 어른과 어린이를 모두 합해서 520명이고 입장료의 합계가 얼마야 이거? 271만 2천 원이다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 쉽죠? 이 어린이는 모두 몇 명인지 구해달래. 자, 어린이는 X명 그리고 한 사람당 3,500원. 어른은 Y명 한 사람당 7,500원 할 거야. 이거 여러분 지금 일부러 선생님이 X랑 Y랑 쓰면서 연립방정식 풀이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와중에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입장한 어린이 X 구해주세요인 거야. 자, 그럼 식 세울 수 있는 게 합해서 520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 X명 더하기 Y명이 520명인 것. 그 다음에 또 입장료의 합계가 271만 2천 원인 것 이용해서 3,500x 더하기 7,500y는 2712000이다라는 거. 이거 풀어주면 끝인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인 게 뭐냐면 요즘 귀찮은 문제는 어린이는 몇 명이고 어른은 몇 명 입장했는지를 각각 구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조금 편리하게 우리 편하게 해주는 문제들은 우리는 어린이가 X명이고 어른이 Y명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 여기서 조금 편리한 문제들은 X를 구하거나 Y를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구해주세요로 문제를 내. 그러면 봐봐. 내가 X를 구하고 싶거든 여기서. 그러면 뭘 하면 될까? Y를 소거하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위에 내가 거 곱하기 7,500. X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한다고? Y를 y를 없애요. 소거시킨다로 봐줍시다. 건우야 근데 여기서 7,500을 그냥 곱할 걸 생각하면 좀 슬퍼요. 00, 00, 되게 쉬워요. 00 지우고 아, 그리고 35랑 75랑 27120이 다 5의 배수인 거 생각하면 5로 나눠 보자. 그러면 7x 더하기 15y는 27120을 5로 나누면 25에 21에 4에 20에 12에 4에 아닌데 2에 4 100에 24
얘가 5, 4, 2, 4가 되는 거네. 그치? 자, x 구하면 되니까 뭐 한다고? y를 소거시킨다고? 그러면 얘를 몇 배? 15배 해주면 되겠다. 15x 플러스 15y는 520 곱하기 15 해주면 260에 52 하면 7800 이 되는 거고 식에서 식 빼주면 8x는 6, 7, 9, 10, 7, 5 받아내림 없고 2576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2576을 8로 나누면 8, 3에 24에 17에 2에 16에 16에 2 따라서 x는 322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322명이에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건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다음 단원에서 배울 중2-1 연립 방정식 풀이 방법이에요. 연립 방정식. 이거 여러분 1-1에서 그냥 1차 방정식으로 풀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나와야 돼. 내가 어린이가 몇 명인지 구하고 싶으니까 어린이가 승률을 X명이에요. 그러면 어른은 합쳐서 520 마이너스 때문에 X. 그렇죠. 52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3500x 더하기 7500원씩 520 마이너스 x명 다 했더니 271만 2000원. 그래서 000000 지우고 어쩌고저쩌고 전개해서 풀면 똑같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연립방정식 풀이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죠, 그쵸?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여러분 중2-1에서 부등식이 어려워요. 부등식이 어려워요. 하나씩 하나씩 부등호의 방향이 왜 바뀌는지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걸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등식 활용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방정식으로 푼 다음에 억지로 부등호만 끼워 넣기로 풀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못 푼다.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아직은 좀 먼 미래의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내신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서술형을 준비를 해야 돼요. 풀이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부등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서술형에서 8점짜리 문제에서 한 4점, 6점 이렇게 날라갈 거야. 알겠죠?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시키는 대로. 알겠죠?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18, 19번 여러분 뭐 숙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길이 있다.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간다. A에서 B까지는 4km/h, B에서 C까지는 20km/h 자전거 총 3시간이 걸렸다.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B에서 C까지의 거리보다 이게 얘보다 6이 더 짧다. A에서 C까지를 구해달라면 그러면 나는 요 거리를 X로 놓고 요 거리를 X X 플러스 플러스 6으로 6.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우리 총 걸린 시간이 3시간이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4분의 X, 4분의 X.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의 X 플러스 6. 플러스 6. 지금 중요한 건 킬로미터 퍼 아워다. 그러니까 그대로 3시간이다 만들어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20 곱하면 5x 더하기 x 플러스 6은 여기도 20 60. 곱해서 60이 되고 6x는 54, x는 9. 9. 그러니까 여기가 9, 여기가 15. 그러면 18 더하기 6 하니까 24. 답은 24km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일부러까지는 아니고 생략한 거 알죠? A에서 B 갈 때, B에서 C 갈 때, 생략 안 할게요. 여러분 표 그리면서 할게요. X예요. X 플러스 6이에요. 여기가 4km/h예요. 20km/h예요. 4분의 X예요. 20분의 X 플러스 6이에요. 얘랑 두 개 합치면 3시간이에요. 라고 요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11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풀이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시계 예쁘게 아니죠. 대충 그려놓고 하면 된다 그랬죠. 2시와 3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반대면 대충 이만큼일 거.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고 분침 회전, 시침 회전, 아니 왜 이렇게 반대로 쓰냐? 분침이 회전한 각도에서 시침이 회전한 각도를 빼면 180이 되어야 합니다. 맞니? 자, 그러면 분침이 회전한 각도는 어떻게 구해요? 6x가 되는 거고 시침이 회전한 각도는 0.5x 2분의 1x에 2분의 1x 0.5x에 근데 꼼수가 얼만큼? 플러스 180. 이만큼이 꼼수. 꼼수가 몇 도? 60도. 60도. 그거의 결과가 180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1x 여기에 마이너스 60인 거 한 번에 이항시키면 240, x는 11분의 480. 자, 시각 와타임이라고 했죠. 그러면 2시 11분에 480분 쓰시면 됩니다. 대분수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자, 25번, 26번 풀어보세요. 잠깐만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450에 있는 원형 트랙. 동시에 출발해서 이거 그 문제네. 같은 방향으로 달렸을 때 그리고 일정한 속력으로 12분 같은 방향으로 12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달렸을 때 선예와 지호가 12m/s, 9m/s의 속력으로 달렸을 때 12분 동안 몇 번을 추월하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450m가 트랙이야. 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의 12m/s이다. 12m/s. 그럼 60배 하면은 선예가 있고 지호가 있고 12분이니까 선예는 그러면 60배 해주면 700. 아이고, 글씨 왜 이래? 720m/min 되는 거고 9m니까 540m/m 되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 1분마다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180m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쵸? 맞죠? 자, 좋아요. 그러면 12분 동안에는 720 곱하기 12 하면 144에 72니까 864, 8640m 갈 거고, 지호는 540 곱하기 12 해주면 108에 54니까 54, 6480, 6480m만큼 갈 거고, 무슨 말이냐면, 선얘는 지호보다 8640 빼기 6480만큼 0651 받아내림 없이 2160m만큼 2160m만큼을 더 간 거야. 그러면 2160에는 450이 몇 번 들어가느냐니까 몇 번 들어가요, 여러분? 5번 되나요? 5번 안 되나요? 5번 안 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번 돼요. 추월이다라는 소리네. 4번 추월이란다. 추월이다라는 소리네요. 그쵸? 5바퀴 거의 추월하기 직전까지 따라잡네요. 그쵸? 12분 동안에. 그쵸? 넘어가요. 자, 26번. 지현이는 20시간, 윤서는 16시간. 여러분, 우리 이거를 문제 풀 때는 항상 뭐 한다고? 지현이는 1시간 20분의 1, 윤서는 1시간 16분의 1만큼이다. 이거를 꼭 쓰고 시작하자고 했죠. 그쵸? 이걸 꼭 쓰고 시작하자고 했죠. 자, 5시간 동안 같이 일을 하다가 20분의 1 곱하기 5하고 16분의 1 곱하기 5하고 윤서가 혼자 일을 합니다. 16분의 1씩 X시간 동안 하면은 얘가 마친다. 1이 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이게 얼만큼이야?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5니까 16분의 4 더하기 5 하면은 16분의 9만큼 5시간 동안 같이 일을 끝낸 거고, 남은 1이 16분의 9 더하기 16분의 1 x가 1이니까 얘가 16분의 7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7시간을 더 일하면 된다라는 소리네요. 그쵸? 수월하게 풀렸나요, 여러분? 진호 맞았어요? 자, 2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합격자의 평균 나오는 문제, 평균 나오는 문제는 뭘로 풀어라? 선생님이 얘기 여러 번 했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해봅시다. 합격자의 평균을 구하여라. 여러분, 평균 문제 나왔을 때는 뭘 이용해서 푼다? 정수. 총점, 전체 점수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문제 풀릴 거다라는 거. 작년 입시에서 합격자 수의 2.5배가 수험자 수. 자, 그러니까 이제 응시한 사람과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이 있고, 최저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수험자 수는 합격자 수의 2.5배,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이 A명이다 하면 응시한 사람은 2.5A, 말인즉슨 불합격한 사람은 1.5A명이다 라는 거네요. 그쵸? 5대 2대 3이다로 할게요. 그냥. 괜찮나요, 여러분? 5대 2대 3이래요. 2.5대 A 대 1.5A 말고, 그래서 얘를 5A 대 2A 대 3A명이다 할 거예요. 괜찮니? 자, 합격자의 평균은 전체 평균보다 15점이 높습니다. 합격자의 평균을 X라고 나오면 전체 평균보다 15점이 높으니까 얘는 얘보다 15가 낮아야 돼. X-15. X-15. 불합격자의 평균은 4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거의 총점과 이렇게 총점이 같다니까 5a 곱하기 x-15는 2a 곱하기 x 더하기 3a 곱하기 40인 상태에서 그냥 계산할 게 아니고 a 약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좌변 전개해주면 5x-75는 2x 플러스 여기 a만 약분된 거니까 120. 120이다. 3x는 195, 그렇다면 x는 65 끝인 거네요. 그쵸? 최저 합격 점수도 없는 문제네. 되게 쉬운 문제야. 그치? 자, 28번 넘어가겠습니다. 버스 요금을 23%를 인상했더니 여러분 인상이다라는 건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할인의 반대예요. 그쵸? 자, 요금을 인상을 했더니 승객은 감소했어. 아, 비싸네? 안 타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감소했어. 수입은 인상 전보다 11%가 증가했어. 자, 승객이 몇 퍼센트 감소했느냐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원래 가격이 A1, 잠깐만. 변경 전의 가격과 이때의 승객을 A1, B명이라고 하면 변경 후는 A 곱하기 23% 인상이니까 100분의 123. 자, 그리고 이때의 수입은 A1씩 B명인 거잖아. 그리고 변경한 후에는 수입이 인상 전보다 11%가 증가했으니까 A 곱하기 B에 100분의 111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원래 B1에서 100분의 100-X 감소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죠. 우리 진호가 이거 잘하는데, 그치? 몇 퍼센트 감소냐? 100분의 100-X, 그쵸? 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얘랑 곱하면 얘예요. 식을 만들어 보자. A 곱하기 100분의 123 곱하기 B 곱하기 100분의 100-X. 요거는 요렇게가 한 덩어리, 결과가 A 곱하기 B의
100분의 111 여기에서 약분하고 약분하고 약분한다. 그러면 123 곱하기 100 마이너스 x는 11100 요거 우변으로 올라가는 거죠. 괜찮니? 자, 그러면 풀어보자. 12300 마이너스 123x는 숫자가 너무 더러운데 11100이 되는 거고 123x는 12300에서 11100 빼니까 0021 1200 되는 거 맞나요? 응. 1200 되는 거 맞고 자 그러면 두 개 다 3으로 나눠 떨어지네 41x는 400이고 우리가 지금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니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돼. 400 나누기 41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369가 되고 1에 39니까 3, 0 되면서 여기 몇 번 들어가니? 그러면 8번 안 들어가네요. 7번 들어가겠네요. 287이고 0 되고 3 되고 여기 0이니까 2 230 이렇게 되는 거니까 5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다. 그럼 9.75 얼마인 거죠? 따라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9.8% 감소입니다. 약 9.8% 감소입니다. 라고 답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응. 자, 합창단에서 형이 있는 학생 수는 전체의 7분의 5, 동생이 있는 학생 수는 전체의 7분의 4, 형과 동생이 모두 있는 학생 수는 형이 있는 학생의 5분의 3, 형도 동생도 없는 학생 수가 20인 거네요. 여러분 이거 뭘로 풀 거예요? 이걸 벤 얘는 다이어그램이요. 그렇죠. 아, 벤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이제 합창단, 이게 전체 합창단, 그리고 형이 있는 학생, 동생이 있는 학생, 이렇게 그림 만들어 놓고, 자, 형이 있는 학생 수 전체의 7분의 5, 동생이 있는 학생 수 전체의 7분의 4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 전체를 그냥 7A라고 잡고 형이 있는 학생 수를 5A, 동생이 있는 학생 수를 4A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죠. 형과 동생이 모두 있는 학생 수는 형이 있는 학생 수의 5분의 3이니까 얘가 5A라며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3A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어떻게 돼요, 이제? 이만큼이 5A다? 근데 3A다, 이게? 그러니까 형만 있다라는 건 몇 명인 거예요, 이제? 2A인 거죠. 동생이 있는 학생이 전체가 전체의 4A다? 근데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 게 3A니까 여기는 A야. 합하면 그렇지? 6A. 다 합하면 2A, 3A, A 여기가 6A. 그렇지? 그러면 그, 밖에 형도 쪽이 A. 얘가 뜻하는 건 형도 동생도 없는 학생이 20. 20명이면은 A가 20이니까 그렇지. 7A는 전체 140. 7A는 140명.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풀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 알겠습니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면 굉장히 쉽겠구나라는 게 딱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자, 30번, 31번 두 문제 풀어보시죠. 해볼까요? 1km 떨어진 역을 향해서 출발한 지 10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로 형을 따라갔다. 형은 분속 80m로 걷고 동생은 분속 280m로 달린다. 따라잡는 것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 문제는 이제 동생이 따라잡는 것이 몇 분 후냐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동생이 이동하는 시간이다라는 걸 캐치해야겠죠. 그치, 앞에 보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형과 동생, 그치? 그랬을 때 형은 80m per minut이고 동생은 280m per minut이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동생이 이동하는 시간. 근데 형은 동생보다 10분을 더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10분을 더 걷습니다. 그러면 형이 이동하는 거리는
180x 플러스 800이 되고 동생은 280x가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따라잡는다라는 것은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겠죠. 80x 플러스 800이 280x가 되니까 200x가 800x는 4분 답 나오네요. 그렇죠? 자, 소금물 문제네요. 10%, 6% 섞어서 300g의 설탕물을 만든다. 10%, 6%, 내가 만들고 싶은 건 300g. 여기에다가 20g을 더 넣었더니 농도가 12%가 됐다. 여기다가 설탕 20g을 더 넣으니까 320g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네. 그랬을 때 이게 설탕물의 양이 이 320g이고 12%짜리 320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하고 싶은 게 지금 10%와 6% 설탕물의 양을 각각 구하여라 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320의 12%는 3.2 곱하기 10이니까 64의 3이 44.8이요. 38.4네요. 아, 좋아요. 자, 여기서도 얘들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볼게요. 여기서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10%랑 6% 각각 구하래. 10%짜리를 xg 하고 6%짜리를 yg 하면 여기는 100분의 10x 되는 거지. 여기는 쌤 100분의 44.8 아니에요? 32 곱하기 12, 64에 32. 38.4 맞잖아. 응? 아, 이구나. 정신 아, 차려. 자, 어찌됐든 소금의 양 여기에도 20g만큼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 하나로 식 세워주면 되는 거네. 100분의 10x 플러스 100분의 6y가 18.4가 되니까 10x 플러스 6y는 1840 될 거고 x 플러스 y에다가 20만큼 더해서 320이 되니까 x 플러스 y는 300 나오는 거네. 어떻게 해야 숫자가 쉬워질까? 그냥 6배 해도 쉽겠다. 6x 플러스 6y는 1800이니까 4x는 40이라서 x는 10이고 그럼 x랑 y랑 합쳐서 300이니까 y는 290이에요. 나와주면 끝인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10%짜리는 10g, 또 6%짜리는 290g 이렇게 답 써주면 되겠네요. 연립방정식 풀이 할만하죠, 여러분? 그죠? 자, 32번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의 학생이 사탕을 나누어 가지는데 미나는 1개와 나머지의 7분의 1을 갖고요. 예림이는 2개와 나머지의 7분의 1, 현우는 3개와 나머지의 7분의 1을 가져. 나머지 사탕도 나머지 학생이 모두 나누어 가졌을 때 여러분 그러면 개수가 같을 때 사탕의 총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이거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긴 한데, 미나가 가져가는 거는, 미나가 맨 처음에 가져가는 거는 전체를 A개라고 놓고 생각을 합시다. 미나는 1 플러스 7분의 1 A만큼 가져간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맞나요? 아니지. 아니지. 하나를 갖고 나머지의 7분의 1이니까 1개를 갖고 A에서 1만큼 뺀 거에 7분의 1만큼을 가져간다. 이게 미나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7분의 A 플러스 6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그쵸? 자, 예림이는요, 그러면 2개를 가져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의 7분의 1이니까 예림이는 이거랑 이거만큼 빼고 7분의 A 플러스 6이랑 7분의 14만큼을 7분의 A 플러스 20만큼을 빼고 7분의 7A에서 7분의 A 플러스 20만큼을 빼니까 얼만큼 가져가야 돼요, 이제? 7분의 6A 마이너스 20의 7분의 1만큼을 가져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49분의 6A 마이너스 20만큼을 가져간다가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현우는 얼만큼 가져가요? 현우는 3개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3개를 가져가고 미나가 하나, 예림이가 이만큼, 현우가 이만큼 그 다음에 또 나머지의 7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다 더한 다음에 나눠줘야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가진 사탕의 개수가 모두 같다라는 거니까 결국에 미나가 가져간 거랑 요거랑 똑같다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7분의 a 플러스 6과 2 더하기 49분의 6a 마이너스 20이 같다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네. 여기 양쪽에 49를 곱하면은 잠깐만. 그래, 양변에 49를 곱하자. 그러면 여기에 7 되고 여기에 49가 곱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7a 플러스 42는 98 플러스 6a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a는 여기 78 되는 거죠. 42 이항시키면 36이에요.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네. 자, 끝난 거예요. 사탕의 총 개수가 36개예요. 학생 한 명이 가져가는 건 그럼 미나가 가져간 것만 구하면 예림이 현우 등등 나머지 다 가져가는 게 구해져. 미나는 한 개 가져가고 나머지 35개의 7분의 1을 가져가니까 5개만큼 더 가져가서 학생 한 명이 6개씩 가져간다. 36개를 6개씩 가져가니까 6명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겠네. 그치?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골치 아프거든. 미나가 구하는 거, 가져간 거, 예림이가 가져간 것까지 구하기도 되게 힘들어. 근데 이 식이 생각보다 복잡해. 그치? 근데 현우가 가져간 거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또 좀 까마득해.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왜냐? 어찌됐건 학생들이 가진 사탕의 개수가 모두 같으니까 이거랑 같아요만 생각해주면 문제풀이가 끝이다 라는 소리인 거네요. 그쵸? 이 현우가 가져간 거를 식으로 나타낼 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알겠죠?